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월요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월요병을 심하게 앓던 적이 있었거든요.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월요일 수 있으니까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아들이요, 몇 달 전에 캠브리지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좀 켜는데, 바이올린 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게 7월 10일 일요일인데, 오늘 일요일 날 저녁에 첫 번째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랑 제 와이프랑 굉장히 좀 들떴거든요. 옷은 어떤 걸 입혀야 될지, 뭐, 오래간만에 넥타이도 좀 매게 하고, 그래도 연습도 좀 시키고, 굉장히 좀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좀 데려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시키고 이따가 이제 본 공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지금 제가 좀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지금 돌아와서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녹화 방송이 끝나면 이따 가서 이제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인데요.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막상 이제 그 연습 장소에 딱 데려다 놓고 보니까 바이올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옷차림하고 뭐 머리 예쁘게 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바이올린을 챙기지 못하고 연습 장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올린 다시 갖다 주고 굉장히 좀 난리법석을 치면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멋이 중한데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기인데 악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아침부터 옷차림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잔뜩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악기는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제 아들이 연습할 때 잠깐 제가 비디오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연습 광견 잠깐 보시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할까 합니다. 바이올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7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Very good.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0.08%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0.15% 마이너스, 나스닥만 올랐는데요. 나스닥 보시면 0.12% 올라가면서 금요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스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주가의 추세가 굉장히 기술주 위주로 괜찮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S&P 500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제가 finbiz.com이라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웹사이트인데 보시면 굉장히 좀 한눈에 S&P 500 종목들의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색깔이 좀 밝을수록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겁니다. 따라서 한눈에 봐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죠. 2.5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밖에 구글이 0.72%, 애플이 0.47%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자주색이 나는 거 봐서는 마이너스를 보였죠. 0.28% 떨어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자주색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녹색이 뒤섞여 있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일주일 차트로 좀 바꿔볼까 합니다. 원데이가 아니고 일주일 원 위크 퍼포먼스
점수로 바꿔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았던 모습은 테슬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71%나 올라갔고요. 뭐 아마존도 괜찮았습니다. 8.78%, 구글 9.87%나 단 일주일 만에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5.97%, 애플이 7.55%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2% 올라가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고요. 따라서 지난주의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지속이 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7월 달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그 전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해주거든요. 특히 이번 달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감싸고 있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용 시장까지 어려워지면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자, 어떤 숫자가 발표가 됐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논팜 페이롤, 보통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는 논팜,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팜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조금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농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페이롤만 보니까 페이롤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는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려 37만 2천 명이 6월 한 달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시장의 전망치는 25만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2만 2천 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 점점 기업들이 비용을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레이오프가 일어나고 뭐 구조 조정이죠. 이런 것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굉장히 37만 2천 개라는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비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지금 현재 3.6%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도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그리고 아울리 어닝이 나오는데요. 시간당 페이먼트인데 어느 정도의 임금이 지금 상승을 했냐면 1년 전에 비해서 5.1%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새롭게 잡은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임금의 수준도 생각보다 많이 좀 뛰어 올랐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시장에 안겨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을 보니까 교육 부분 그리고 헬스 서비스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들에 이어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마지막으로 리저라든지 환대 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용 시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소비자들이 아직 굉장히 좀 펄정싱 파워가 있다.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이 두 가지의 그 논리를 가지고 리세션은 좀 단기간에 오기 어렵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좀 탄탄하다는 것이 금요일 날 이 고용 보고서 결과로 실제로 밝혀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고용 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요.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금리가 상승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금요일 날 10년 채권 금리가 뚝 올라갔습니다. 이제 3.08까지 2.8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보시는 것처럼 0.072포인트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였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합니다. 10년이 지금 3.08
3.8이잖아요. 근데 2년 국채 금리를 보면 3.105입니다. 따라서 2년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의 금리가 지금 장기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리세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고용 시장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Federal Reserve Bank of 아틀랜타 그 연준의 그 GDP Now 트래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경제 지표를 반영하면서 GDP를 예상해주는 그런 트래커잖아요. 자, 보시면 2분기에 GDP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 정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이 Now, GDP Now 트래커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분기에는 이미 마이너스를 보였고 2분기에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1.2라는 숫자가 발표되면 공식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는 결국 리세션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면 리세션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따라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항상 규제 당국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구글이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의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의 로스슛을 피하기 위해서, 저스티스 디파트먼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법무부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 이번에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안 내용이 좀 깜짝 놀랄만 하죠. 자, 어떤 제안이냐면 스플릿을 하겠다. 그래서 기업을 분할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분할을 하냐면 광고 테크놀로지 부분의 비즈니스를 따로 띄워버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양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 규제 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많은 간섭을 하고 태클을 걸고 하니까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양보안을 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보도를 해준 것 같은데, 구글이 최근 들어서 오퍼를 DOJ에 했다.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죠. 미국의 법무부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 디파트먼트는, 법무부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hort of asset sales, 그러니까 그냥 분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부를 팔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일부를 팔아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 거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구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구글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이 당국과 굉장히 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비즈니스를 팔아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지금 제안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일부분을 팔아버리라는 요청은 너무 심하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모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은 미국의 규제 기관과의 그 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유럽 쪽인데, 유럽 쪽에서도 다른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그 경쟁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경쟁 기업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이 광고를 좀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열어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법규에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사실 메가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역시도 유럽 쪽에서는 유튜브에 다른 경쟁 기업들이 들어와서 좀 광고를 판매하고 있어, 그런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열어준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고,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중에 일부를 기업을 분할할 가능성까지도 보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이 분할이 되면 각자 상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특정 부분이 더 마음에 든다면 그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옮겨도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의 비즈니스를 팔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코드를 썼다. 78,906대를 차이나 메이드 비클이니까 중국 쪽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 6월달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성취를 했다. 어떠한 달성을 했냐면요. 가장 높은 월간 판매 대수 78,906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6월달 한 달 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가 들어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그 전까지 최고의 수치는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7만 대를 조금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78,906대를 지금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판매 대수가 는 거냐면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8%가 증가를 했고요. 그 전달과 비교를 해도 1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간 이유는 지난달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대치도 넘어버렸습니다. 기대치는요 7만 1,000대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던 7만 1,000대보다 7천 거의 8,000대가 더 많은 7만 8,906대를 판매를 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2,165대를 5월 달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고요. 4월 달에는 1,152대라는 굉장히 초라한 숫자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무려 22일이나 완전 그 봉쇄가 됐었잖아요. 그 샹하이 쪽에 공장이. 그리고 4월 19일 날 오픈을 순차적으로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수출된 그 자동차의 수는 1,000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다 내수용으로 판매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로컬 델리버리가 77,938대였다. 5월 달에는 10,000대도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7배도 넘게 이 숫자가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자, 테슬라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생산 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샹하이 공장을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8월 7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지금 희소식이 나와 있죠. 이제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한 4주 안에 이 샹하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모델 Y가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11,000대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무려 14,000대까지 생산 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500대가 생산이 됩니다. 한 주에. 근데 7,700대까지 생산 수용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11,000대 더하기 5,500대니까 16,500대 정도를 한 주에 만들고 있는데 이 16,500대가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한 달 이후부터는 한 주에 11,000대 더하기 7,700대니까 무려 24,700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샹하이 공장의 그 생산 수용력은요 지금 50% 가까이 급등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요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아까 한 달 이후부터는 14,000대 더하기 7,700대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4,700대를 한 주당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1년은 총 52주잖아요. 곱하기 52를 하면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만 만드는 생산 대수가 지금 128만 4,000대까지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도 지금 공장이 있고 베를린에도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도 공장이 있는데 상하이에서만 120만 대 넘게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공장이 2개 그리고 베를린에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인데 지금부터 생산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흐뭇한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이동을 해봅니다. 퀄컴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에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2개거든요. 하나는 퀄컴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엑시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퀄컴이 S22를 기준했을 때 퀄컴의 칩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엑시노스가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퀄컴이 S23 갤럭시 S23부터는
소울 서플라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혼자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낙점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퀄컴이 오직 그 하나의 컴퍼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납품을 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에서 다음으로 이제 출시되는 스마트폰 갤럭시 S23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혼자 납품을 하게 되는 굉장히 호재가 발생을 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은요,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모바일폰 업계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평가되고 있는 밍치 쿠입니다.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뭐 애플에 관련해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퀄컴 이런 데 관련해서는 최고의 소식통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애널리스트죠. 자, 삼성이 이렇게 퀄컴을 선정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SM8550라는 5G 칩이 있는데요. 이 칩을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앞으로 4나노 노드를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M85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명백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출시가 됐던 SM8450라든지 SM8475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뭐 특히 컴퓨터 파워라든지 파워 에피션시, 그래서 뭐 얼마나 열이 좀 덜 나고, 그 얘기는요 굉장히 좀 열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열도 나지 않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앞으로는 100% 다 이 퀄컴의 칩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은 지금까지 퀄컴과 엑시노스를 둘 다 사용을 했다. 근데 이 퀄컴이 보통 70%, 엑시노스가 30%를 납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30%마저 다 퀄컴이 가져간다는 거죠. 자, 지난달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를 이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전해준 적이 있잖아요. 애플이 그때 5G에 들어갈 모뎀 그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실패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분간 아무래도 애플폰에 들어가는 5G 모뎀 칩 역시도 이 퀄컴 것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에 들어가는 5G 칩을 다 퀄컴이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분간 퀄컴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좀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TSMC라는 기업은요 매달 실적을 발표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월하죠. 매달 그들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자, 이번에 TSMC가 6월달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무려 19%나 작년 비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네임은 TSM이고요. 발표를 했다. 그래서 매출이 이번에 175.87 빌리언 NT. NT는 뉴 타이완 달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달러 1달러가요. 타이완 뉴 달러는 한 3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서 한 5.3%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무려 18.5%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좀 하향 추세에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환주로 보면서 어려운 지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18.5%라는 건강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TSMC는 역시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이 1월부터 6월까지 2022년 들어서 어느 정도가 발생을 했냐면요. 1조 달러, 그러니까 타이완 달러로요. 한 1조 달러 정도가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그러니까 딱 전반기를 보면 작년 대비 40%가 성장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40%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타이완 이코노미 미니스터, 경제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주에 이 경제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기업들이 완전히 다 부킹이 다 마감됐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바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칩 프라이스, 반도체 가격을요 내년부터 올린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TSMC가.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생산되는 그 제조비를 6% 정도 대부분 다 올릴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지금 발표하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컵백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고객사가 있을 텐데
이런 고객사가 꾸준히 예전만큼 많은 물량을 오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뭐 반도체 그 재고가 많이 쌓여서 더 이상 오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 그게 다 무색해질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내년에 6%나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요 매출도 6%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추가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올라가지만 비용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TSMC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업스타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업스타트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19.7%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업스타트의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JMP라는 투자기관에서 마켓 퍼폼으로 이제 한 단계 낮춰준 거잖아요.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 의견으로 바꿔줬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푸어 레비뉴 가이던스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스타트는 8월달 정도 돼야 이 어닝 결과가 나오는데 갑자기 가이던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번에 중간 발표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이렇게 공개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중간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프리리미너리 오딧, 그러니까 오딧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번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업스타트 홀딩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출을 도와주는 마켓플레이스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업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예상치를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8월 8일 날 공식적인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예전에 그 가이던스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라고 좀 투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요, 228 밀리언 정도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에 가이던스는 295에서 305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에는 이 정도의 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컨트리뷰션 마진 같은 경우는 원래 45%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47%로 오히려 올라갔다. 자,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넷인컴입니다. 자, 순이익을 보시면 원래는 마이너스 4에서 0 밀리언 정도, 따라서 손익분기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번에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7로 좀 적자의 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동안 그 흑자를 보였던 기업에서 이렇게 적자로 빠져든다. 이런 소식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코파운더, 그래서 공동 창립자이자 CEO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매출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이던스가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대출 시장이 굉장히 좀 오고 가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기관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크로 영향이 너무나 좋지 않죠. 경제가 좋지 않은 형태를 띄우면서 이 대출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발란시트 안에 대출이 있었는데요. 이 대출을 현금으로 다 바꾸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출에 약간의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일회성 악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죠. 발란시트에 있었던 대출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무마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있냐면, 자, 2분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향상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캐시 플로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대출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 플로우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계속해서 800밀리언 정도의 캐시 밸런스를 우리가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업스타트는 계속해서 리퍼처싱까지 하겠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까지 할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기업은 괜찮으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 마시라.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고용까지도 조금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상품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확신이냐면 업스타트가 앞으로 이 경제 사이클이 나중에 좋아질 때 좀 화려하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투자를 할 때 룰이 있는데요. 이 룰 중에 하나가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기업의 주가가 흔들릴 때는요,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더 매수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신 점이 하나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매출이 줄다든지 아니면 이 순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매크로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다시 매크로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업스타트는 또 다시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다란 주식이고 거기에다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업스타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업스타트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리스크 부분이 있거든요. 리스크 부분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숏 인트레스트가 이제 얼마나 많은 공매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요. 34%가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거거든요.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업스타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재 현금 흐름도 굉장히 건실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라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요. 이렇게 34%나 공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공매도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공매도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다 주식을 사갖고 빠져나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다시 개선된다면 그때 가면 주가가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업스타트의 주가가 흔들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회복되는 날도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7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진 먼스터가 CNBC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진 먼스터답지 않게 굉장히 좀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던 진 먼스터가 이번 방송에서는 좀 바닥이 다가왔다. 즉 미국 증시가 특히 테크 주식이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요. 짧은 댓글이나마 좀 남겨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ene, you heard Steve's report. I also kind of hearken back to what he kind of just said about whether or not tech spending is still there from Jim Cramer. I seem to recall an Apple analyst at Goldman Sachs coming out this past week saying that they have to now price in certain parts of a recession possibility and that they have to lower their target price. So is the worst over for tech? Simply put, I think it is. And we've been more than 50% in cash for more than a year. It was a difficult position to be in late last year. It's been a better position to be in this year. But I just add some context to, we have not been saying that tech has bottomed. I am beginning to say that.
The bottom is not a single point. It is a forming of a bottom, and I think we're in the early stages of that. In particular, I think we've seen some positive signs regarding Micron, for example, guiding down by 20% last week, stock closing down 3%. And I think you see this hot jobs number today. The expectation is that rates are going to be going up, and yet the market hangs in there. And so I think this is encouraging for big tech. And I would just kind of point to this, is that at the end of the day for the June quarter, when commentary comes out from all the big tech companies about September, I would be bracing yourself for bad news. I think that the smart money would say that the commentary is going to be negative about September. I believe most, but not all of that is priced in. And so to kind of finish out the thought, Dom, is I think we're going to hit a bottom probably after this earnings season. And part of it is not just because the commentary, I think, resets a bar, but more importantly, the market looks 6 months forward. So the market's mentality, especially with big tech, is already in early 2023. And I suspect that some of these revisions, downward revisions to numbers that we're going to see in the next few weeks sets up for an easier bar in 2023. So as you kind of play this forward, think about the bottom forming over the next couple months. And I think 2023 i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tech. I was not saying that a year ago about 2022. So if 2023 is going to be a great year, Gene, what's the big deal about September and what companies are likely to say and what you think we're likely to hear? Well, the important part is just resetting that bar. And I think that what investors want is for companies to exceed expectations. They don't want surprises. So the theory is that the September quarter is, I think, the first true reset quarter. We've looked at the commentary from companies after they reported, or when they reported their March quarter, the commentary about the June quarter. And we looked at 20 of the top tech companies, and of those, 6 had negative commentary about June. There was some commentary, other ones that had some commentary about Eastern Europe, but as far as the macro, it was 6.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like 12 or 20 will have some negative commentary. But Kelly, just to answer your question, is that I see that as kind of a changing moment here. It allows investors, tech investors in particular, just to take a deep breath and say, yes, we've been waiting for these cuts. Now the cuts have happened. And now we can start even more fully embracing what should be easier comps in 2023.